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편의 안보정리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 출근하셔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텐데 각오를 다지면서 멋지게 한 해를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하루가 되기를 우선 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해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야, 이 인간 대단한 인간입니다. 아니, 이거 빨리 사퇴하겠다 선언하고 완전히 다시 반성의 모드를 가져라.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아니, 입에서 나온 사과가 지금 진정한 사과라고 봐요. 아니, 벌어졌던 일이 벌써 어느 때의 일인데, 이거 마지못해 사는 그야말로 강압에 의해서 장관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과지, 이게 무슨 사과냐. 이건 립 서비스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그 보좌관들이 하는 얘기들 다 모아갖고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TV조선에서 말이죠. 이 인턴 보좌관의 폭언 고성, 정말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 이건 망언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일격이 지금 얻어맞았는데 다시 또 TV조선에서 대2탄을 터뜨렸습니다. TV조선이 이런 거 알아보다 하시고 보도를 잘 하니까 말이죠. TV조선 쪽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전직 보좌관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자기 집에 컴퓨터가 고장됐는데 컴퓨터 고장을 보좌관한테 시킨 거예요. 이 보좌관은 말이죠. 24시간 보좌를 했다는 겁니다. 24시간. 본인도 병원에 다녔다는 거예요. 본인도. 예. 자, 그래서 이 보좌진, 그러니까 우리 야권 보좌진 협의회에서 일동 설명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갑질 폭로 119 여기에서도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빨리 사퇴를 하는 거죠. 이런 인간을 두고 용산 이재명이는 도대체 뭐 하고 앉아 있느냐? 뭘 더 죄? 이재명 뭘 더 죄냐고? 아니 국민을 다 함께 그게 모두 다 함께 같이 가자며 금년도에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이런 비판을 받는 인간을 갖다가 장관 자리에 앉혀? 야, 이런 거 삼선 해본 것도 진짜 열받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해훈이 눈에는요, 오로지 배지 아니면 오로지 장관 아니면 권력을 쥐는 것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 예? 야,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유승민이는 총리직 제안이 왔는데도 아예 전화 문자를 민주당 의원, 그 다음에 김민석이한테 직접, 이재명한테 직접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승민이가 자기가 거절한 것만 자랑 삼아서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이해훈 같은 인간, 다 끈앞풀들이잖아. 이해훈, 유승민 다 같은 족속들이잖아요. 윤희숙이. 다 이건 못된 인간들. 딱 그래서 유승민이가 그게 왕이잖아. 그러니까 유승민 당신이 말이지 잘라내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훈이를 잘랐다. 이 소리를 좀 방송에 나와서 하라고 좀. 그러면 우리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 보수파에서 유승민이 그래도 지금 많이 달라진 게 맞는 것 같네. 딱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해훈이 이번에는 말이죠. 이해훈이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미중 간에가 이제 이번 4월 달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심상치 않은 국면이 바로 대만 해협 사태를 가지고 지금 충돌하고 있다. 다시 포항 사태에 있다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대만 해협은 또 이재명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의 청구서가 날라들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왜? 4, 5, 6, 7일 날 중국을 가잖아요. 예. 이렇게 신년 이 정초부터 정상회담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있지만은 특히 중국같이 지금 민감한 시기에 말이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쉐쉐잖아. 너는 이미 중국으로 돌아가 있잖아.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천천히 갖는 게 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중 간에 현안이 있다고 하면 있지만은 없다고 하면 또 없는 것도 되는 거예요. 예. 이미 지난번에 10월 말 그 에이펙 때 정상회담 했잖아. 뭘 그렇게 급해, 2달 만에. 페이스메이커가 했다고? 아이고. 미중 간 갈등의 중재 역할을 했다고? 남들이 웃어요, 남들이. 그냥 점잖하게 한국 거나 제대로 밥그릇 좀 찾아와봐. 무슨 놈의 일본을 신경 쓰고 그래? 아예 미중 간 갈등을 푼다고 그러지 그래? 끼고 앉아있어요. 규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지. 자, 그래서 요 내용, 그래서 이제 지금 시진핑의 청구서까지 날라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황청하고 대전성심당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해요. 교황이 우리 서울에 왔을 때에도 빵을 누가 대줬느냐? 바로 성심당에서 대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교황청에서 말이죠. 지금 성심당 창립 지금 몇 주년이요? 75주년인가요?
요거를 맞이해서 메시지를 보내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70돌, 성신당 창돌, 장술 70돌.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까지.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이 외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심당의 교황청 외교가 이게 정부 외교보다도 훨씬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외교라는 말도 지금 오래전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외교.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 우선 이혜훈이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프린터까지 고치게 시켰다는 겁니다. 가봤더니 또 남편이 앉아있더래요. 남편은 겨우 한다는 것이 지금 피아노 치고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피아노 치고 앉아있어. 근데 피아노 치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좌관은 부른 거야. 그러면 보좌관이 뭐 컴퓨터 기술자인가? 이 반포도에서, 이혜훈이가 반포 살잖아요. 반포 살면은 그냥 전화하면은요, 한두 시간 안에 프린터 전문가가 딱 집에 와요. 그 출장비 조금만 주면. 예? 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런 인간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TV조선에서 또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TV조선. 자, 그래서 이 단독 보도 내용 제가 여러분께 그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예산처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끝이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자신의 보좌진에게 소리 지르고 폭언하는 녹취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 발언 수위가 워낙 충격적이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TV조선이 다른 전직 보좌진을 취재했더니 아주 쉽게 갑질 증언을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폭언, 고성은 기본이고 사적 심부름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이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대 국회 당시 3선이었던 이혜원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프린터 기기가 고장이 났으니 고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지명자의 자택을 찾아갔던 겁니다. 네, 남편분이 계셨었거든요. 남편분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의원실 업무가 아닌 사적 심부름을 시킨 건데 A씨는 당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고치러 왔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지명자의 남편은 A씨를 보고 목례만 한 뒤 계속 피아노를 쳤다고도 했습니다. 이혜원 의원실에서 언론 관련 업무를 했던 또 다른 전직 보좌진 B씨는 어제 TV조선에 보도된 이 지명자의 폭언과 고성은 자신도 늘 겪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이 무슨 장관. B씨는 아이고. 사실상 24시간 업무를 해야 했고 건강까지 악화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추가 의혹 제기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게 그래서 과연 이혜훈이 같은 인간을 누가 추천했느냐?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김종인이 노, 정규재 노, 윤여준이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았대요. 윤여준이의 가능성도 물론 있잖아요. 물론 있는데 지금 말이죠. 장성민 의원이 숄츠를 통해서 얘기한 거고 도대체 이게 누가 얘기했느냐? 누가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누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숄츠가 지금 나돌고 있어요. 이혜훈 깜짝 발탁 좌지 우지 현지. 예, 자 그래서 장성민 의원의 직격탄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예. 내란 세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던 이혜원 전 의원의 기획 예산처 장관 지명이 지금 화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장관직 지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 높습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식 기구는 모르고 있습니다. 공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깜짝 발탁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그렇지 않다면 비선 라인을 통해서 현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비선 라인이 누구냐? 여기에 또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일부에서는 우지, 좌지, 현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비선 라인 중에 우지는 누구고 좌지는 누구고 현지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만일 이런 깜짝 발탁이 공개적인 검증 없이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 장성민 의원의 문제 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간을 추천한 인간도 내란 세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던 이혜원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이 지금 화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장관직 지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 높습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식 기구는 모르고 있습니다. 공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깜짝 발탁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그렇지 않다면 비선 라인을 통해서 청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비선 라인이 누구냐? 여기에 또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일부에서는 우지, 좌지, 현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비선 라인 중에 우지는 누구고 좌지는 누구고 현지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만일 이런 깜짝 발탁이 공개적인 검증 없이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선 의혹까지 이제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 추천했느냐? 추천자, 이거 인사 검증 시스템. 인사 검증팀에서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란 이거.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 다 알면서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과연 이재명이는 어떤 의도로 했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방송 말미에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 대기자였던 김순덕 칼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김순덕 칼럼은 통합이냐, 청산이냐,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 보고 있고, 피터 김은 권력 투쟁적 측면에서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혜훈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그야말로 반성 갖고 돼. 정말 반성을 하면 자리를 내려와야지. 더 이상 욕심내지 말아라. 예. 자, 그래서 이혜훈이가 얼마나 이 더러운 인간이냐. 이재명이가 너 해명해.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네, 계엄은 정당하다고 했던 이혜훈이가 내라는 민주주의 파괴다. 하루 만에 헌시짝같이 소신을 바꿉니다. 이런 인간을 인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 지금 이제 성명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요, 장관직 사퇴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된다. 예, 널 죽였으면 그렇다. 너 IQ가 뭐냐? 입이 열려 있다고 말을 하느냐? 이게 할 일입니까? 예, 그래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인권 모독을 일삼았던 이 후보자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강선우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이 후보자의 갑질 형태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보좌관 갑질에는 강선우가 또 거의 1등이잖아요. 요 이혜훈이도 100명이 넘게 보좌관을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인간이죠. 응? 그러니까 12년 동안 삼선, 이 100명이면은요, 1년에 10명씩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1년에 10명씩. 매달 바꿨다는 얘기예요. 야, 이 더러운 인간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은 물론 녹취를 함께 들었을 피해자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지 짐작조차 되질 않는다.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그는 장관 자격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에서 영원히 퇴출당해야 마땅하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자신의 부를 위해 보좌진 주식 계좌를 빌린 이춘석,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를 맡기고 공천한 것까지 받게 한 강선우, 보좌진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없는 장경태, 보좌진에 대한 온갖 갑질도 모자라 취업 판결까지 일삼은 김병기,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까지 보좌진은 늘 약자였다. 여야를 떠나 함께 삶을 터전을 공유하는 동료로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때론 침묵하였던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근데 우원식이도 보좌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우원식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누구보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우원식은 의장은 국회 내의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방지책 마련과 처우 개선에 앞장서 달라. 예.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우원식한테 말이죠. 이렇게 앞장서 달라라고만 하지 말고 입장을 내달라. 이렇게 이제 기자 여러분들께서 우원식한테 이번 사태를 보는 이 보좌관 했을 텐데 당신 마음은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직접 우선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장갑질 119 요 단체가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 여기도 똑같아요. 한마디로 해서 임명 반대한다. 사퇴하라. 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 건너간 거죠. 이거 빨리 끝내야죠. 오늘 중으로 이번 주말 안으로 끝내지 못하면 이재명에 대한 역풍이 상당히 크게 번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보좌진에게 폭언을 든 권한의 우위를 이용해서 약자를 괴핀 전력이 있는 인사가 공직사회 전반의 조직 문화를 책임져야 할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반대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인턴 보좌진을 향해
인격을 모독하고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러면서 보좌진은 입법 활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와 재계약 권한이 의원 개인에게 집중된 구조 속에서 각종 인권 침해와 부당한 지시에 노출돼 있다. 폭언, 사적 용무 지시, 과도한 초과 근무 등의 의원 갑질은 이미 개별 의원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그러면서요, 정부는 고위공직자,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권력형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이를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 국회와 각 정당 역시 의원실 전반의 조직 문화와 보좌진 노동 실태를 점검해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차제 말이죠. 국회의장이 할 일이 또 있겠지만은 별도로 국회 사무처가 있잖아요. 사무총장. 이게 국회 사무총장이 무려 장관급 대접을 받습니다. 뭐하고 관정이 있는 거야? 이럴 때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민원을 받으라. 전수조사해. 그래갖고 제보를 받으라고. 사무처 뭐하고 있어? 이런 걸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순덕 통화일보 전 논설위원이 요 칼럼을 실었어요. 요 칼럼 내용, 그러니까 이혜원 장관 지명하는 바람에 내란 청산하겠다는 거 이거 끝났다 이겁니다. 이재명이 망했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내란을 지지한 사람이니까 좀 현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탄핵을 반대했고 계엄이 정당하다고 나왔으니까 내란 세력 중에 핵심이 바로 요 이혜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장관으로 발탁했으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다 잘라내면서 그러니까 내란 청산이 끝났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것이고요. 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과연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임명했겠느냐? 내가 통합 인사하고 있어. 국민 통합에 앞장서고 있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순덕 의원은요, 이혜원 장관 지명으로 내란 청산이 끝났다라고 선언했고 이재명 정부의 통합 행보를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혜원이는요, 윤 대통령 석방 집회에 참여했고, 그리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혜원이를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적인 통합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만은 무슨 소리냐? 내란 청산을 끝까지 하겠다는 이재명이가 이런 인물을 기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청산 논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정치적 프레임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말이죠. 문재인 때도 적폐 청산을 하더니 결국 정권을 내놓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재명도 같은 함정에 빠지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헌법정용 TF니 개헌 부역자 색출 작업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청산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그리고 여야 모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혜원을 배신자로 몰면서 정치적 분노를 드러내고 있지만 대안 없이 구구화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정청 내의 3단계 청산론 이거를 비판하면서 북한식 세뇌나 재산 몰수 같은 발상이다. 이념적 과잉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순덕은요, 이번 인사는 정치 천재의 꽃놀이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혜원이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통합대통령, 낙마하더라도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이재명이는요, 정치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다. 자, 고도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있는 게 김순덕 칼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서는요,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부터 내란 청산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 그래서 더 이상 내란이나 적폐 정상 같은 과거 규정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통합과 실용의 정치로 전환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념의 정치에서 이제는 민생의 정치로 돌아와라. 내란 청산 프레임이 결국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옳은 비판이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혜원과 관련한 지금 이 칼럼 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혜원과 관련해서 말이죠. 잠깐만요.
이혜원과 이제 관련해서 아까 이제 이 장성민 의원 얘기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중앙지검에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앙지검에서 과연 항소를 포기하느냐 마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앙지검에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수사팀과 지도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수사팀은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은 박철우 중앙지검장, 이 박철우가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 박철우가 그걸 항소를 하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그러니까 보완해라, 이렇게 반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문제에 관해서요, 오늘 조선일보와 그 다음에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항소 포기하지 말아라, 강하게 지금 견지하는 사설을 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말이죠. 서해 피살마저 항소 포기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설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G라인에 있는 부장차장 검사 결재까지 받았는데 결정권자인 박 지검장이 보완 지시를 내린 뒤에 항소 시한을 하루 앞둔 일일까지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때도 대건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리고 이재명과 김민석 둘 다 이 사실상 조작 기소다. 그리고 이제 수사 검사들 감찰까지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의 수사지휘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지만은 검사들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수사팀 검사들이 항소 방침을 정한 것은 그만큼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판결될 중엔 그런 부분이 적지 않다. 2020년 9월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 국정원이 삭제한 문건이 5,000건이 넘는다. 은폐 목적이 아니라면 왜 그랬겠나?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이 이게 덮을 일이냐?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하냐라고 반발했다는 진술도 있다. 해경청장은 수사팀이 반대해도 월북이 맞다고 밀어붙였고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자 난 안 돕는 것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경우에 검찰은 항소한 뒤에 증거를 보완해 다퉈왔다. 판사도 증거 판단에 보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피살된 공무원 유족들의 정보 공개 요청조차 거부하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15년간 봉인했다. 유족들은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은 작년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을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당시에도 수사팀은 항소하려 했으나 법무장관과 차관 등의 압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사들이 집단 반발했지만은 이재명 정부는 항의 성명을 주도한 검사들을 강등 좌천시켰다. 정권 입맛에 맞게 수사와 재판을 하라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아무리 외압이 쏟아져도 수사 중립은 법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다. 검찰이 또 정권에 굴복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사설도요. 서해 공무원 사건 검찰의 항소 포기 지침 내렸나? 이렇게 지금 제목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검찰의 행정부의 1, 2인자가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언급이다. 김민석이는 사실상 조작 기소라고 했고 이재명이는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할 것 같다. 이 얘기를 말한 겁니다. 바로 그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검찰은 극도로 신중한 분위기다. 당시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5천여 건의 문건 삭제가 벌어졌고 문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와 행정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의 진상이 아직도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민의 생명이 무참하게 희생된 중대 의혹 사건에서 더구나 그 진실이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두고두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게 국제적 이슈로까지 인권 침해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대진 씨 유가족에서 유엔에까지 이거를 보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말이죠. 지금 이제 강선우, 이해우, 김병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다가 서해 공무원 사건 항소까지 검찰이 포기해 그러면 현 여건은 폭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말이죠. 대전 제과점 성심당의 창립 7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대단한 것이죠. 지난달에 말이죠.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했어요. 이때 교황의 서명이 담긴 축하 메시지를 성심당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성심당의 공로입니다. 자, 그래서 성심당은요, 56년도에 대전역 광장의 노천 찐빵집으로 시작해서 한국의 대표 빵집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십 년째 어려운 이웃가게에 빵을 기부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명진 대표가 말이죠, 2015년 교황청으로부터 성대 그레리오 교황기사 훈장을, 그리고 임 대표의 부인인 김미진 이사가 2019년도에는 교회와 교황을 위한 십자가 훈장을 받았어요. 야, 참 이 부부간에 이렇게 거대한 상 받기가 거의 뭐 쉽지가 않은데요. 예. 그리고 2014년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교황이 먹을 빵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축기은요, 83년도 천주교 대전교구 주교자 대흥동 성당 수석 보좌 신부를 시작으로 대전에서 주로 사목을 했고요. 2005년도에서 2021년 대전 교구장을 지냈습니다. 자, 이 성심당 관련 교황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대전의 유서 깊은 제과정 성심당의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성심당이 지난 세월 동안 모두를 위한 경제 모델을 입각하여 형제와 연대적 도움을 증진하고자 시민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이루어낸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업적에 관한 업적에 깊은 치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훌륭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격려합니다. 네. 자, 성심당 정말 훌륭합니다. 자, 다른 기업들도 말이죠, 이 성심당의 기부 사례를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